고사성어 이야기. 각주 구검. 세상의 형편에 융통성이 없다.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에 지니고 있던 칼을 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어떻게 하죠?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 찾아볼까요? 다급한 사공의 말에 사내는 이렇게 답했다. 우선은 강을 건너세. 그리고 나중에 찾도록 하지. 나중에요? 어떻게 찾지요? 지금 칼을 빠뜨린 곳에 표시를 해두면 될 게 아닌가. 표시를 하다니요? 사내는 칼을 빠뜨린 뱃전에 표시를 해두었다. 이윽고 배가 나루에 닿자 사내는 자신이 표시해둔 뱃전 아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칼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처럼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만을 고집하는 처사를 비유해서 각주 구검이라고 한다.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내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 당송 8대가 중 당대의 명문 한유는 절친한 사이였던 유종원이 죽자 다음과 같은 묘비문을 썼다. 사람이란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저리가 나타나는 법이다. 평소에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술자리를 마련해 부르곤 한다. 어디 그뿐인가.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이고 눈물을 흘리며 죽더라도 절대 배신하지 말자고 맹세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면 눈을 부릅뜨고 본 적도 없는 듯 안면을 바꾼다. 더구나 함정에 빠져도 손을 내밀어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밀어넣고 돌까지 던지는 인간이 세상 곳곳에 널려 있다. 진정한 우정을 찬양하고 경박한 사귐에 일침을 가하는 그의 명문은 오늘까지도 전해진다. 건곤 일척. 하늘과 땅에 운을 맡긴 커다란 모험. 진나라가 멸망하고 아직 천하가 통일되지 않은 혼란기, 초의 항우와 한의 유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휴전이 성립되어 항우가 군사를 이끌고 귀국하자 유방도 돌아가려 했다. 이에 장량과 진평이 유방을 부추겼다. 우리 한나라는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초나라의 군사들은 지쳤고 식량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이야말로 하늘이 초를 멸망시키려는 전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치지 않는다면 후환을 남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유방이 뜻을 정하고 항우를 치니 한신과 팽월이 합세했다. 유방의 결단이야말로 천하를 움켜쥐려는 모험이었으니 이를 두고 하늘과 땅을 두고 결혼 일대 승부라 하여 건곤일척이라 하게 된 것이다. 결초보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춘추시대 진나라에 젊은 첩을 데리고 사는 위무자가 있었다. 그는 병이 깊어지자 본처의 아들 과를 불러 말했다. 내가 죽거들랑 네 서모를 개가시키도록 하여라.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한 지경에 이르자 그는 아들에게 다시 부탁했다. 내가 죽거들랑 네 서문은 반드시 순삭해 해라. 아버지가 죽자 아들은 병이 위중하면 정신이 혼란해지기 마련이니 맑은 정신일 때 하신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여 처음 유언을 따라서 서모를 개가시켜드렸다. 그 후 진나라가 진나라를 침략하였다. 위관은 진의 장수였기에 진의 두회라는 장수와 결전을 벌였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다. 그때 한 노인이 풀을 엮어 두회가 넘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로 인해 위관은 두회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당신이 개가시킨 서모의 압이 되는 사람이요. 그대가 아버지의 유언을 옳게 따랐기에 내 딸이 목숨을 건졌소. 오늘 적장과 싸울 때 도운 것은 당신이 베푼 은혜를 갚고자 한 것이요. 개구 우후. 달개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전국시대 중엽 합종책을 주장하던 종행과 소진은 입신할 뜻을 품고 최강국인 진의 동진 정책을 두려워하는 한나라 선혜왕을 찾아가 말했다. 전하, 한나라는 천연의 지세를 가진 것은 물론 군사력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싸우지 않고 진나라를 섬긴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은 당연합니다. 진의 요구를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위, 조, 연, 제, 초 6개국이 남북으로 손을 잡는 합종책을 펼쳐 진의 동진책을 막고 국토를 보존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옛말에도 소의 꼬리보다는 달개 부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혜왕은 이런 소진의 합종책을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소진은 다른 나라의 군왕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6개국의 세상을 겸하는 정치가가 되었다. 게르. 닭갈비처럼 먹을 것은 없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것. 익주를 점령하고 한중을 평정한 유비가 위나라 조조의 군대를 맞아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전투가 장기화할 양상을 보이자 병영이 안정된 유비 측에 반해 조조 측은 질서가 문란하고 탈영병이 속출하여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막려 한 사람이 현황을 보고하고 후퇴 여부를 묻자 조조는 먹고 있던 닭갈비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주부 양수가 장안으로 귀환할 준비를 시작했다. 다른 참모들이 까닭을 묻자 양수가 말했다. 닭의 갈비는 먹으려 하면 먹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것이요. 승상께서는 한중을 이에 비유했으니 결국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대를 철수하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겠소? 과연 양수의 예상대로 조조는 그 이튿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조조가 후퇴하자 유비는 한중왕이 되었다. 곡학 아세. 정도를 벗어난 왜곡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는 것. 한나라 6대 황제인 경제는 널리 어진 선비를 찾다가 산동에 사는 원고생이라는 시인을 등용하기로 했다. 그는 당시 90세의 고령이었으나 직언을 잘하는 선비로 유명했다. 그런데 원고생과 함께 등용된
공손홍이라는 젊은 학자는 그를 무시하며 거만하게 굴었다. 이에 원고생이 공손홍에게 말했다. 현재 학문의 정도가 어지러워 속설이 유행하고 있네. 이대로 두면 유서 깊은 학문의 전통은 결국 사설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잃고 말 걸세. 자네는 다행히 젊은 데다 학문이 깊으니 더욱 정진하여 올바른 학문을 세상에 널리 전해주기 바라네. 결코 자신이 믿는 바를 굽혀 세상 사람에게 아첨해서는 안 될 것일세. 고매한 원고생의 인격에 감복한 공손홍은 즉시 지난날의 무례를 사과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관포지교. 친구 사이에 다정한 교제를 일컫는다. 춘추시대 초 제나라의 관리 관중과 포수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제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 한 사람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하를 얻으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셔야 합니다. 환공은 포수가의 간언을 받아들이고 관중을 증용하여 정사를 맡겼다. 훗날 관중은 포수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 포수가와 장사를 할 때 내가 이익금을 더 많이 가졌지만 그는 내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여 포수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는 나를 못났다고 여기지 않았다. 일에는 성패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벼슬길에 나갔다가는 물러나곤 했지만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게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싸움터에서도 여러 번 도망쳤지만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게 늙은 어머니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라고 할 수 있다. 괄목상대. 남의 학식이 부쩍 향상한 것을 말한다. 삼국시대 초 오왕 손권의 부하 가운데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용맹한 장군이지만 학식이 없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손권은 그에게 공부를 하라고 충고했다. 손권의 충고를 마음 깊이 새긴 여몽은 전쟁터에서도 틈만 나면 책을 꺼내 읽으며 열심히 학문을 닦았다. 얼마 후 신하 가운데 가장 유식하다는 노숙이 여몽을 만났다. 노숙이 그와 대화를 하다 보니 놀랄 정도로 박식해진 것이 아닌가. 아니 자네 언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가? 옛날과는 딴판이로군. 선비란 사흘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눈을 비비고 마주할 만큼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이지. 여몽은 촉당을 차지하면 형주를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유비를 치기 위해 기회를 노리다가 촉의 명장 관우가 출병하자 때를 놓치지 않고 출격했다. 그는 형주의 여러 성을 되찾은 것은 물론 관우까지 사로잡아 명장으로 추앙받았다. 교원 영색. 환심을 사고자 아첨하는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적다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대거나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생글생글 웃으며 남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치고 마음이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해도 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당현종 때 재상을 지낸 이인보는 모사 중의 모사로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간사한 인물이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시기했는데 만약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이나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제거했다. 이인보가 정적을 제거할 때는 먼저 상대방을 한껏 축혀올린 다음 뒤통수를 치는 표리부동한 수법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인보의 입에는 꿀이 있지만 배에는 칼이 있다. 하지만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심계가 음흉하여 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장수 안산록조차 이인보를 두려워하여 그가 죽은 지 3년 후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군맹무상. 소경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는 것으로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대로 그릇되게 판단하거나 일부밖에 모르는 좁은 식견을 비유하는 말이다. 인도의 경면왕이 어느 날 소경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도록 하고 물었다.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느냐? 그러자 소경들은 각기 자기가 만져본 부위를 생각하고 답했다. 상아를 만진 소경은 커다란 무와 같다고 했고 코를 만진 이는 절국공이와 같다고 했으며 다리를 만진 이는 기둥과 같다고 했고 배를 만진 소경은 큰 독과 같다고 했으며 꼬리를 만진 이는 새끼줄 같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코끼리는 석가모니를 비유한 것이고 소경들은 밟지 못한 중생들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중생들은 석가모니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각자의 석가모니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좁은 식견을 가진 것에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권토 중래. 한 번 패했다가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온 것을 말한다. 한왕 유방과 펼친 건곤 일척의 승부에서 패한 초패왕 항우가 오강으로 도망쳐오자 정장이 말했다. 강동으로 돌아가 다시 전력을 정비하고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것이네. 그러나 항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스스로의 목에 칼을 꽂았다. 8년 전 8천여 자제와 함께 강동을 떠나온 내가 혼자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그들의 부형을 대하겠습니까? 그로부터 1000년 후 시인 두목은 오강을 지나가다 31세의 젊은 나이로 자결한 항우를 애석히 여기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승패는 병가도 기약할 수 없으니 수치를 숨기고 부끄러움을 참는 것이 나마로다. 강동의 자제 가운데는 뛰어난 인물이 많으니 권토 중래는 아직 알 수 없네. 금성 탕지. 방비가 무척 견고한 성. 진시황이 죽자 전국시대 6강의 후예들이 군사를 일으켰다. 그 가운데 무신은 조나라의 옛 땅을 장악하고 스스로를 무신군이라 했다. 이에 모사 괴통은 범양의 혈령 서공을 찾아갔다.
대인께서는 지금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제 말을 따르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위급하다는 거요? 대인께서 현령으로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억울하게 가혹한 형벌을 받은 이의 가족들이 대인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제가 무신군을 만나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얻을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면 그는 틀림없이 대인을 후대할 것입니다. 무신군을 찾아간 괴통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귀공에게 범양 현령이 항복할 경우 그를 푸대접한다면 각지의 현령들은 항복하면 푸대접을 받는다 하여 마치 끓어오르는 못에 둘러싸인 쇠로 지은 성처럼 수비를 굳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양 현령을 극진히 맞이한다면 다른 현령들도 모두 기꺼이 항복할 것입니다.